화이팅! 대식하시는 일장, 부녀회장 표창, 군정 안내. 지금부터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하시는 이장님, 부녀회장님에 대한 군수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퇴임 이장님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양동면 석국일이 이장 곽태신,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하여 앞장서 오셨으며 특히 이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사회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양평구수 정동균. 표창장 양동면 메어릴리 이장 이상혁. 표창문화는 앞에 내려가 같습니다. 다음은 퇴임 부녀회장님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양원님, 김인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양동면 메어릴리 부녀회장 김양원.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하여 앞장서 오셨으며 특히 부녀회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사회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양평구수 정동균. 표창장 양동면 342 부녀회장 김민순. 표창문화는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꽃다방을 전달해주신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민선 7기 양평군정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연결하여 그물코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평군은 네트워킹을 통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는 양평군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네트워킹 양평, 국민 행복을 향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양동면은 좀 자주 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늘 가족 같고 정말 따뜻하게 우리 양동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늘 맞이해 주셔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정말 지역의 리더 되시는 분들, 단체장님,
또 여러 어르신들이 정말 가족같이 따뜻하게 해주셔서 근무하기 참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수된 지 1년 7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19년도에 이런 업무 국민과의 소통 한마당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군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말씀드렸지 진정으로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내서 오시긴 했는데 대표적인 몇 분의 의견만 듣고 소통 한마당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제가 오늘 소통 한마당의 행사 주제는 내가 군수라면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오늘 오시면서 생각했던 많은 정책들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퍼슬리데이터 전문 요원들이 테이블에 한 사람씩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다 취합해서 오늘이 7번째, 8번째인데요. 각 면별로 평균 110건의 정책 제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다 그동안 양동에 살면서 느꼈던 이런 걸 개선해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투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양동 면민들의 의견을 다 정책에 좀 담기 위해서 양평군 의회 송여창 부의장님, 이혜원 의원님, 전진선 의원님, 박현희 의원님 와 계신데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도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지역 현안을 잘 챙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양동면은 더 서로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또 상처 주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50년, 60년 살아온 이 지역에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아끼고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모두가 함께 사는 길로 잘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양동면을 늘 열정적으로 또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안재동 양동면장님, 또 새로 선임되신 주민자치위원장님, 변복수조합장님, 유정사 선생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박재동 위원장님, 방법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잘 이제 정책으로 또 담아낼 우리 공직자들이 와 있는데요. 원은숙 보건소장님 와 계시고요. 이대규 소통협력 담당관님, 이성희 총무행정 담당관님, 이종성 산림과장님, 정동진 친환경 농업과장도 배석하고 있고요. 각 팀장님들도 배석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12만 국민의 성원을 담아 2018년 7월에 취임한 민선 7기의 지난 1년 7개월의 걸어온 길과 2020년 민선 7기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안으로는 1,500여 공직자와 함께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밖으로는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협업하여 분야별 네트워킹에 주력하며 성장의 길을 닦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가 전방위적 네트워킹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019년 10대 분야 성과입니다. 양평의 오늘을 변화시키는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2019년 양평은 성장의 길을 이었습니다. 10대 분야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분야 성과입니다. 민선 7기 군정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정 기조와 정부 정책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비전 세븐스 양평을 군정의 나침판으로 삼아 양평군의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분야 성과입니다.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도입한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 통보가 85억 원 이상 발행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양동 쌍악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고 21개소 기업을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기획 수립,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등 지역경제 자산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민선 7기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2020년 민선 7기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혁신적 도시내 통행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미래를 이끄는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6대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참여의 공정도시 분야입니다. 민관, 제안심사, 군정, 주요 사업 공개, 국민 디자인단, 국민 생각한 운영, 군수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 공공갈등 관리, 민관 협치 협의회, 소통과 상생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민과 함께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토대로 법적, 제도적, 행정적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공정계약 시스템 운영, 종합적 성과 관리를 통해 내적 쇄신을 완성하고 부실 경영 문제로 존속이 불가능한 양평공사 조직 변경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풍요롭고 활력 있는 스마트 도시 분야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등하객실 조성, 도로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접목하고 있으며 교통비 지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다양한 국민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복택시 등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더 편리한 양평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제 튼튼한 지역경제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양평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과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건실한 일자리 경제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제 양평이 가지고 있는 물맑은 양평시장, 용문 천년시장, 양수리 전통시장, 양동 쌍악시장 등 각각의 특색을 살린 재래시장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농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양평쌀 가공사업 고도화, 신종종 미래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화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양평군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동 지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복지관과 노인대가 운영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의료 지원, 생활안정 보장을 통해 행복을 함께 누리는 양평형 커뮤니티 케어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양평군은 예방접종 사업 연령대별 추진과 건강관리센터 및 유헬스센터 확대 운영, 신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등 예방중심 관리와 취약계층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 정신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의과학적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합 건강 관리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양평군에는 많은 산업단지를 단월, 청운, 양동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한 번도 그것이 실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양동군은 제1산업단지 조성이 구체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 1월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19년 12월 공영개발 업무협약을 끝냈습니다. 또 2019년 8월 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해서 2020년 1월 조사 설계 및 입찰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어떻든 양평산업단지 지정이 승인이 되고 승인 고시 후 보상이 착수되면 어떻든 2022년 공사를 착공해서 양동에도 양동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규모는 작지만 첫 물꼬를 반드시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군수라면 우리 양동면 발전을 어떻게, 우리 마을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진행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 박순수 이사님, 변혜정 이사님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는 이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12개 읍면이 있잖아요. 서쪽부터 이렇게 한 군데 소통 한마당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입니다. 동쪽 끝에까지 온 것 같아요. 서쪽부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것이 우리 고향에 오는 기분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양동면에서 잤습니다. 예. 나 고향 오는 사람 같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왜 고향 같았냐면 저희 고향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군부를 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원신 보듯이 하시네요. 예. 그렇게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또 느껴지긴 했어요. 어제 그렇게 저녁부터 돌아다니는데 도로에서 몇 분 주민들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이 양평군 전체 인구는 한 20%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젊은이 인구는 많이 줄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갖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역의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나 문화나 이런 정책들이 소외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아이들은 또 없어지고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는 군수님이나 군청의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 지역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서 마치 내가 양평 군수라면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번 펼쳐보겠다. 그래서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전에 여러분 지역 진단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양동면에 어떤 점들이 좋고 또 아쉽고 한지 그런 면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냈으니까요. 몇 가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양동면에 살면서 느끼는 생활 만족도를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매우 좋다 52.9%, 좋다가 27.5%.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신 분이 거의 80%가 넘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만족도는 다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쁘다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는데 아주 나쁘다, 매우 나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양동면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복수로 대답하시도록 2개씩 골라서 대답하시도록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주변의 자연환경이 좋다. 이건 양평군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그리고 쇼핑환경, 전통시장이 잘 되어 있다.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이럴 때 제가 당황이 됩니다. 제가 다른 데를 조사한 건가? 예, 여러분이 답해 주신 겁니다. 자,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이 좋다. 이거는 맞지요? 근데 표정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자랑거리였다. 자, 양동면의 아쉬운 점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많은 대답이 낙후지역 개발이 미흡하다. 이 대답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일자리 부족,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언급해 주셨어요. 사실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 많이 원인이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양동면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미래상을 여쭤봤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양동면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자연환경이었잖아요. 그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에 여러분들이 큰 미래상의 의미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약자가 배려받는 그런 돌봄 도시로서의 양동면을 바란다. 그리고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참여도시, 이런 미래상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양동면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지금 우리가 이 주제로 지금부터 한 30-40분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제로 응답해 주신 통계표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던 그 분야가 5번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과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아마도 이게 이제 젊은이 인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머물게 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가장 많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을 개선하는 문제. 여기서 교통 개선 문제는 뭐 분량도로 포장하는 것도 있지만 버스 노선이나 또는 지하철 노선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것. 아무래도 이제 마을 버스가 이제 서울은 곳곳에 다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좀 형편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개선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다든지 여기 양동에 부추축제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쪽의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식수 문제. 어제 청문면에 보니까 식수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대두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문조사를 들을 때는 갑자기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아서 어떤 걸 답해야 될지 아마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한번 응답해 보셨고 또 이 주제로 동일하게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면들을 좀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입장도 있지만 좀 이번에는 다양한 그 시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문제, 이런 관점들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네요. 한 40분 군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군수라면 우리 양동면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우리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에게 한번 큰 경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잘 정리해서 노트북에 입력이 되고요. 그럼 그 의견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또 다 띄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자투표로 공감투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양동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테이블입니다. 잘 다듬어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자 역할을 할 사람이고요. 네. 지금 서로 잘 알고 계시나요? 여기 모르시면 네.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전화를 받아서 집에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구독하는 상황으로 그 서포트를 했고 딱 그리고 또 제가 세 번째 저기서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도로 특수한 공부를 직선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아이들이 시대권이 아니기 때문에 과외라든지 방과후
전체 110개 정도 의견이 들어왔죠. 예. 그 중에 117개의 의견이 여러분 제안을 주셨고요. 교통 개선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41개 의견이 교통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과 복지, 예를 들면 청소년 교육비 지원, 병원 증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20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사마시도나 환경 보전, 그리고 농업인 지원, 규제 해제 같은 기타 사항 이렇게 의견들이 공포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세부 의견들을 한번 우리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의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테이블에 이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오미자 농장을 하고 있는데 양평에서 오미자로는 장목방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조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 해도 양평군 내에서는 제조업 시설을 하는 데에 따른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이 또한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견인지 조금 더 설득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반석 산리에서 오미자 농장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사실 이 오미자 하면 그 문경이 그 특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가까운데 홍천, 인제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느낀 게 뭐냐면 그 양평 친환경 농업대도 제가 19기로 다 졸업을 했는데요. 거기 가면 다 말은 다 해준다, 뭐 한다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하려면 양평군은 다 아시겠지만 물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특히 이 양평면은 이 양평하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권에 속하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도 서울로 흐르는 게 아니고 강원도 쪽으로 흐르는데 이게 여기 양동은 지금 거의 한 60% 이상이 도축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요게 농사만 져서 바로 그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농가 소득에 창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4차 산업, 뭐 5차 산업이 나가는데 6차 산업까지 가르친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규제가 너무 심해요. 여기는. 그래서 선생님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이 군에서의 규제는 아닌 거죠.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생기는 규제예요. 그렇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데 방안은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게 이 양동면은 사실은 그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은.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여기 사업단지가 들어온다니까 더 이상 뭐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작년에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 지역은 그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통이 한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양평에서 이런 4차 산업을 육성한다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유통이 원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런 규제는 많이 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 여주 국내 조항 쪽에 알아봤는데 거기는 여주시 관할이다 보니까 거기는 규제가 양평군하고 여주시하고 180도 틀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군청에 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잣대를 양평군 전체에다 내지 말고 양평군 양동면은 좀 다시 예외적인 거로 그래서 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저기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 보호 구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일괄적인 규제는 좀 피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1년에 오미자 농장에서 얼마나 보세요? 됩니까? 제가 지금 한 3,500g 해서 8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제가
이주한 건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말 아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억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제 모두 매출액이 한 1억 되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거 보험자 수확하는데 1년에 한 10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100분이 안 되니까 점심을 먹어요. 자, 다음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2조에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자, 석곡 1, 2 면사무소 소재지 마을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 마을 도로가 아주 협소하다. 게다가 폐철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지금 폐철도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인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공유해 보려고 제가 한번 책을 칠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석곡 1, 2 김종선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우리 그 석곡 1, 2입니다. 근데 여기가 낙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석곡 1, 2가 우리 양동면민이 양평을 이용하는데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양평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매월리나 금왕리, 고성리 분들은 이미 석곡리를 지나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시지만 그 외에 이제 쌍리 뭐 등 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 석곡리 섬실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우리 섬실 마을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인도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도로가 이렇게 직선도 아니고 좀 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을 지나가면은 우리 마을 어르신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해서 양평을 나가시는 우리 양동 면민이 다 위험한 도로를 이제 지나서 가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제가 이제 우리 석곡리 마을 중간에 이렇게 나가 있는 폐철도가 있습니다. 이 폐철도가 환경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환경에서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이제 방치돼 있고 이 부분을 코레일에 수차례 철거를 요청을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폐철도를 그대로 방치되어 놓는 것보다는 우리 양동로 지방도로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경기도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양동초등학교 후문 부분부터 만세공원까지 폐철도를 경기도에서 매입을 하셔서 그걸 철거를 하고 양동로를 폐철도 부분으로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우리 양동 면민이 양평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경기도의원이신 이종인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도에서 좀 많이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4조인데요. 양평은 농업 특구이다. 양평은 농업 특구이다.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의 농업인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신구 농업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 의견 내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면 농업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현 양동 회장 진담입니다. 이곳은 사실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양동하고 또 양평 전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요. 저는 주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항은 뭐냐면 신규 농업인이나 기존 귀촌 귀농하시는 이분들이 사실 농업인들하고 같이 현지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단체 간 또 개인 간 이런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를 됐다는 신청하고 결정돼서 여타 단체하고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누가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또 요번에 된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관련 기관에 가서 물어봐도 그건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하시고 이름만 가르치는데요. 그 이름만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할 때 꼭 정보 이용 공유 그거 동의서를 꼭 받습니다. 그거 사실. 근데 그거는 공무원들하고 공무원이 추진하는 그 방향에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문구 하나를 더 넣어서 관련 단체의 정보 제공까지를 써서 해주시면은 그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나 한국농업병인 양평군 단체나 또 저희 지역에 내려오면은 저기 읍면 단체에서도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군에 물어봐도 전혀 모르고요. 또 여기 들어와서 모르고 그리고 그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10년 이내에 다들 되돌아갑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자기 가지고 자금이 아니고 다 그 돈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다가 방해가지고 그냥 빚만 지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안타깝고요. 농업특구인 우리 양평의 특성상 그런 걸 좀 더 해주셔서 우리 기존 농업인과 또 신규 후계자나 귀농 귀촌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잘 되게끔 그 군에서만 좀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은 구농업인이시죠? 신구 여기에. 저도 후계자고요. 후계자고요. 기존에 있다고 해서 구농업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예. 신규는 이제 기존에 매년 배출되는 선정돼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으로 주로 그분들은 귀촌 하시는 분들. 귀촌, 귀농 그리고 후계자. 예. 우리 아들들 하는 예. 거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들도 우리 아들은 됐는데 누가 다른 동네에 누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예. 가서 물어보면은 정보 공유 전혀 안 해줍니다. 개인정보라서. 예. 근데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뭐 어디 산다는 건 안 가르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가 뭐 대의원이라든가 뭐가 되면은 꼭 정보 이용 공유를 동의서 쓰거든요. 거기다 관련 단체 제공하라고 편집만 하나. 예, 지금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정보 공유서를 좀 더 확대하자 이런 부분인데 이 의견이 다른 곳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고서에 잘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한번 볼게요. 자, 6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동을 양평의 동부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의 중앙선 수도권 전철이 용문에서 원주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동이 양평의 거점 도시가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보면 억울한 규제 이런 것도 또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의견인지 6조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삼산대 사는 친구입니다. 네, 어떤 의견인지 한번 조금 더. 이게 뭐 누차 내려온 얘기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병영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전철이 지금 서원주역까지 지금 공사는 다 돼 있어요.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오고 있으니까 그게 동시에 좀 이루어져서 서원주역에서 환승역으로 좀 이렇게 개통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요구고요. 또 그것이 그렇게 수도권 전철이 여기까지 내려옴으로 해서 양동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양동의 전통시장의 장날도 좀 변경을 해야 된다. 왜 변경을 해야 되느냐? 양동 장날하고 양평 장날이 3, 8일 같은 날이에요. 근데 내려오다가 양평선 내리지 양동까지 안 와요. 전철이 다니더라도. 그러니까 요 날짜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양동 사람 여기 물 아까 뭐 오미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물 다 강원도를 거쳐서 서울을 가요. 바로 서울을 안 갑니다. 양동면에서도 일길이 고성리만 바로 서울을 가요. 용문 흑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각종 규제를 다 받고 있어요. 사실 이 문막하고 여기하고는 몇 년 전 조선일보의 대서특필로 뭐 전면 광고식으로 다 그걸 비교해 나왔습니다만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거기 문막 사람들 다 공단 있고 다 있어요. 걔네 물 안 버려요? 걔네 밥 먹고 물 안 먹고 오줌 똥 안 싸요? 그런데도 여기 사람들은 규제를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차제에 수도권 전철도 연장 운행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여기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양동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약 신청하면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더니 선생님 되게 세게 나가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양평군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양평물, 즉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 농라라는 카페가 있는데 회원이 56만 명이다. 이처럼 양평군에도 농업하시는 분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카페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그곳을 플랫폼으로 양평의 소식도 전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곳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 어떤 사례를 보시고 하신 말씀인지. 네, 안녕하세요. 저 금왕위에서 농사짓고 있는 양승덕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네이버에 농나 농수산물 종합 카페라는 몰이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인데요. 거기에 처음에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카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카페 회원이 56만 명이 더 넘죠. 그걸로 따진다면 양평군 인원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양동만 해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유통으로 따진다면은 저희는 부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락동 경매시장을 통한 수입만 온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평 전체로 본다면 양평몰이라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이 된다고 하고 양평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싱싱한 농산물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카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카페를 통해서 양평군의 어떤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효과도 있지 않을까.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평군의 어떤 축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젊은이들이 유튜브 VJ를 통해서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양평에 있는 농산물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어떤 동영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이 농나와 같이 저희 양평몰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카페지기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양승덕이라고 합니다. 양승덕 선생님. 네네. 카페지기로 지금 임명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 선생님하고 카페를 한번 시작해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테이블에 전자투표가 있습니다. 투표기를 하나씩 한번 대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117개의 의견을 주셨고 그것을 분야별로 유목화했을 때 8개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양동면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효과의 기준을 두고 여러분이 2가지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통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두 번째 상하수도 정비에 대한 아이디어, 세 번째 환경 보전, 네 번째 소통과 화합, 다섯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과 복지, 여섯 번째 지역 활성화 추진, 일곱 번째 농업인 지원, 여덟 번째는 규제를 해소하는 거나 균형 발전 추진. 요 8가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에 양동면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2가지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투표기에 숫자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르신 번호를 두 번호를 연속해서 누르시고 그 밑에 OK 버튼이 있습니다. 녹색 버튼이. 그걸 누르면 입력이 돼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네. 투표 마감 3초 전, 2초 전, 1초 전 다 누르셨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이 어디에 표가 가장 높은지 보겠습니다. 역시 교통. 아까 우리 의견수에도 이게 40개 의견이 넘었죠. 예, 여러분의 관심은 여기에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통 개선이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
그 다음에 규제 해소, 방금 전에 규제 해소에 관한 말씀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상하수도 정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8가지 의견인데요. 이번에는 효과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시급하게 해야 할 것, 요 기준을 적용해서 똑같은 8가지의 의견을 놓고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동면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 또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2가지를 동일하게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3초 전, 2초 전, 1초 전. 결과 보겠습니다. 자, 역시 교통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규제 해소, 그리고 해제, 그리고 균형 발전 추진, 상하수도 정비. 아마 여러분 효과성 순위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시급성이나 우선에 대한 것도. 예, 이제 투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겁니다. 자, 양동면에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가지를 저희들이 생활 편의 시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을에 마을 문화원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2번째, 공원이나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3번째, 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놀이터 같은. 그 다음에 4번은 청소년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5번 주차장, 6번 종합체육관, 7번 노인 전용시설, 8번 종합복지관, 9번 근린시설, 병원, 은행, 마트가 다 근린시설입니다. 10번 마을회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자, 이 10가지 중에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은 이거다. 2개를 골라서 번호 2개를 입력하고 OK 버튼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투표 결과를 보고 우리 논의 결과에 대해서 군수님 마지막 총평의 말씀을 듣고 전체 토론회 소통한 바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나왔네. 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높게 선호도를 나타내 주셨고요. 그리고 근린시설, 그 다음에 문화원, 공원 산책로, 놀이터, 노인 전용시설,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개별적으로 내주신 의견, 그리고 이 투표 결과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 그대로 다 담아서 군에 제시하고 또 면에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올해 정책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형식으로 하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하실지는 우리 이제 군수님이 총평의 말씀에서 언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토론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감사의 박수 한번 치시고, 그리고 이어서 군수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드릴게요. 열정적으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정환 양동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2020년도 민정실기가 양동면에 여러분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 우리 양동면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규제개혁 개선에 대해서 발표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말씀대로 우리 양동면은 각종 규제가 되어 있지만 딱 하나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걷어내면 우리는 원주시 문방구이나 지정면처럼 똑같이 규제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자연보전권역을 걷어내는 일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논의됐지만 상수도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상수도 증설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전략적으로 산업단지에 필요한 상수도 보급 용역을 지금 1억 원의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산업단지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동면에 상수 증설 허가를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이 양동면에도 지금 있는 그 정수장도 증설을 해야 되겠지만 추후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1억 예산을 세워서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오늘 전체 안건은 107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실제 저희 오늘 토론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들은 저희가 전부 기록으로 남겨서 양동면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천한 것, 할 것, 또 경기도와 협의해야 될 것, 며칠날 경기도 철도국장이 2월 중에 우리 양평군을 방문해서 1월 13일날 강원도지사와 경기도지사와 양평군, 홍천군수가 철도망에 관련돼서 양 도지사와 MOU 체결해서 국가광역 철도망의 단월 청운 홍천으로 가는 라인을 MOU 체결해서 협의하기로 했었는데요. 날짜가 미뤄져서 모두 2월 중에 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지평을 통해서 양동 원주로 나가는 선까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지역이 면적은 참 넓은데요. 버스 회사가 손실이 너무 나니까 노선을 자꾸 줄입니다. 하루 종일 빈버스로 돌아다니는 거죠. 또 어르신들이 언제 나와서 빈버스를 이용하기가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행복버스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몇 대가 지금 하고 있나요? 한 대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행복버스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여주에서 양동으로 오는 것 여러 가지 버스 회사들과 협의해서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을에까지 또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 편의가 수월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잘 이끌어주신 박승수 이사님과 변희정 이사님께도 또 가운데 퍼실리테이터 진행자 분들이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주세요. 네, 오늘 뭐 계속 소통 한바닥이 진행되고 있는데 애쓰셨습니다. 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